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운 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단어는 오빠와 언니라는 단어입니다.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녀를 부를 때 씁니다. 한국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친근한 표현이랍니다. 우선 언니는 여자가 더 나이 많은 여자를 부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식당 등에서 쓰기도 해요. 친근감을 주기 위해 이모 대신 부르기도 한답니다. 실제 친자매 사이에서도 당연히 매일 사용하는 말이죠. 오빠는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실제 친오빠에게 부르기도 하지만 애인에게도 씁니다. 한국 남자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교 섞인 표현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지요. 간단한 예문으로 두 단어의 쓰임을 알아볼까요? 친한 언니에게 밥 사달라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선배에게 커피를 살 때도 써요. 직접 부르며 대화하면 금방 친해지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이제 세나가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거에 아는 외국인 친구와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그 친구는 남성인데 식당 아주머니를 부르려 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언니라고 불러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 친구는 언니가 식당 이모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자가 언니라고 부르니 정말 기묘하고 웃긴 상황이었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올바른 호칭을 고쳐주었답니다. 남자는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누나라고 해야 해요. 언니라는 말은 오직 여자들만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 외국인 친구는 얼굴이 아주 빨개져서 부끄러워했죠. 한국어 호칭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니 정말 복잡합니다. 이번에는 오빠라는 단어에 얽힌 비밀을 말해줄게요. 한국 남성들은 오빠라는 호칭에 아주 약한 편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을 들으면 스르륵 풀려버리죠.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아서 남자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도 예전에 좋아하던 남자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호칭을 사용했지요. 평소에는 선배라고 부르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바꿨어요. 그 한마디에 선배의 얼굴이 엄청나게 붉어지더군요. 그때 저는 호칭의 엄청난 힘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귀여운 척을 하며 애교를 조금 섞어서 불러야 합니다. 손짓도 살짝 더해주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한국 남자가 있다면 써보세요. 하지만 이 무서운 단어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부르면 아주 부담스럽지요. 상대방이 당황해서 어색한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적당히 친해진 뒤에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언니라는 호칭의 대단한 위력을 알아볼까요? 여성들 사이에서 이 단어는 큰 동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단번에 절친처럼 느끼게 하죠. 특히 물건을 사거나 쇼핑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옷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봤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깎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죠. 가게 주인에게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가격을 많이 깎아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남자들의 호칭 관계는 여자들과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남자는 나이 많은 남자를 형이라고 씩씩하게 부릅니다. 오빠나 언니처럼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듬직한 맛이 있죠. 그래서 군대나 운동할 때 정말 자주 들리는 호칭입니다. 만약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소름이 끼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가끔 개그 소재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호칭 문화 때문에 나이 확인은 아주 필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통성명을 하자마자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빨리 판단해야 하죠. 그래야 서로 편하게 부를 호칭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 친구들은 이 나이 묻는 문화를 오해하기도 해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넓게 이해하세요. 오직 호칭 정리를 위한 한국식 배려이자 관심이랍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독특한 나이 계산법도 존재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온 국민이 다 함께 한 살을 더 먹었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되는 신기한 일도 생겨요. 이 때문에 호칭을 정하는 법이 더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태어났는데 언니라고 불러야 할 때가 있죠. 겨우 며칠 차이로 언니가 되면 조금 억울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이 때문에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서열 정리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이랍니다. 남자들이 쓰는 호칭에 대해서도 가볍게 짚고 갈까요? 남자가 나이 많은 누나를 부를 땐 누나라고 해야 해요. 이 누나라는 소리도 오빠만큼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하남이 누나라고 부르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법이죠. 제 주변 언니들도 연하남의 누나 소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밥값을 다 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용돈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칭 하나로 사람 마음을 흔들 수 있답니다. 가끔 남성 연예인들이 언니라고 부르는 유행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친근함을 주려고 일부러 사용하는 기법이죠. 하지만 일반 남성이 길거리에서 쓰면 다들 쳐다봅니다. 어색한 눈초리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삼가시길 바랍니다. 회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호칭들을 피해야 합니다. 직장 선배에게 오빠나 언니라고 부르면 무례해 보입니다. 공적인 곳에서는 직급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의죠. 사적인 친분이 깊더라도 회사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 친구가 신입사원 시절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취해 부장님을 오빠라고 부른 것이죠. 순식간에 회식 자리가 아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엄청나게 후회했죠. 그 뒤로 부장님 눈치를 보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렸대요. 죄송하다는 사과를 100번이나 넘게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너그럽게 넘어가 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실수를 조심하시길 바래요. 연애할 때 오빠라고 부르다가 결혼하면 호칭이 바뀝니다. 보통은 여보나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오빠라고 부르는 부부도 많답니다. 그게 더 젊고 다정한 기분이 들어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이를 낳고도 계속 그렇게 부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오빠라고 따라 부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곤란해하는 집안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는 호칭을 바르게 쓰는 게 좋지요. 또 나이가 훨씬 많으면서 오빠라 부르길 바라는 남자도 있죠. 머리숱이 없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부르기도 민망하고 안 부르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빠르게 한번 질러보세요. 패션 관련 쇼핑몰을 보면 언니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소비자들을 친근하게 언니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 옷 입으면 이뻐져요. 언니들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여성 전용 공간에서는 정말 만능으로 통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었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저를 아주 친근하게 언니라 불렀죠.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지갑이 훅 열려버렸습니다. 비싼 영양 코스까지 추가하며 거금을 쓰고 돌아왔어요. 참고로 저는 여자이니까 여러분에게 언니가 될 수 있겠죠? 여성 청취자분들은 저를 언니라고 편하게 불러보세요. 남성 청취자분들은 저를 누나라고 부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요. 혹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언니나 오빠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저를 귀여운 동생으로 생각하고 봐주세요. 세나의 애교 섞인 수다를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한국어 공부를 핑계로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요즘 한국 드라마나 K-팝 때문에 호칭이 유명하더군요. 외국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오빠라고 불러요. 공연장 곳곳에서 이 단어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면 아주 신기하고 뿌듯하죠. 가끔 남자 팬들이 여성 아이돌에게 언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재미있는 장난으로 볼 수 있지요. 아이돌들도 그런 유쾌한 부름을 아주 귀여워한답니다. 역시 축제 같은 공간에서는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연상 연하 커플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멋진 연하남이 누나라고 부르며 고백하는 명장면이 많아요.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도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달콤한 장면에 푹 빠져본 적이 있으시죠? 현실은 드라마와는 조금 달라서 환상이 깨지곤 합니다. 실제 제 남동생은 저를 부를 때 야라고만 부르거든요. 누나라는 고운 호칭은 돈 빌릴 때만 아주 가끔 씁니다. 어디에나 현실 남매들의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매들의 대화도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언니라는 말 뒤에 온갖 심부름 요구가 가득 담겨 있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며 매일 언니를 엄청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동생들의 부름을 무서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언니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권력을 사용해서 강력한 복수를 하지요. 동생에게 옷을 물려주거나 잔소리를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는 서로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사이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이 호칭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친해지면 다들 언니라고 부릅니다. 반찬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떠는 친근한 모습이지요.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데 아주 좋은 매개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친해지면 이름 대신 이런 호칭을 선호해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다정하고 포근하게 들리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 정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한국인 친구에게 용기 내어 부르세요. 오빠라고 부를 때는 억양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부분을 조금 길게 늘려서 말해야 애교가 가득 묻어납니다. 너무 딱딱하게 발음하면 화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언니라고 부를 때도 다정한 미소를 잊지 마세요. 눈을 맞추며 부르면 상대방의 경계심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한국어는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을 연습해두면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가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호칭이 모호해집니다. 30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라고 부르기는 민망하죠. 그럴 때는 삼촌이나 아저씨라는 호칭이 더 적절합니다. 상황과 나이에 맞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 아주 필수입니다. 식당에서는 이모라는 표현도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언니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겐 딱이죠. 정감 넘치는 소리에 더 푸짐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런 소소한 팁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외국인 친구 중에 이 마법을 직접 경험한 친구가 있죠. 평소 마음을 품고 있던 한국 남자 동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선배 대신 오빠라고 칭했대요. 결국 그날 이후로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결혼까지 골인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어 호칭이 가진 놀라운 연애의 힘입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의 관계를 이토록 가깝게 변화시키지요. 여러분도 사랑을 쟁취하고 싶다면 꼭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제 친언니도 평소에는 저에게 아주 무서운 호랑이였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잔소리 폭탄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언니라고 부르며 아양을 떨면 지갑을 열었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땐 비굴해질 정도로 아양을 떨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호칭은 늘 중심을 잡고 있지요. 매일 부르는 흔한 말이 서로의 신뢰를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어색했던 사이도 애정 섞인 호칭으로 아주 쉽게 풀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층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주지요. 한국어 호칭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아주 좁혀주는 도구입니다.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마법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직접 부르며 소통하다 보면 한국어 실력도 쑥쑥 자라납니다. 자, 유쾌한 세나쌤의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칭을 유용하게 쓰며 한국인들과 더 친해지길 바라요. 모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